오늘 중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안에 돌격을 만들지 않으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는 그런 불명예를 기록할 수도 있어서 의장으로서 아주 초조한 그런 심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복합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우리 국내외의 금융 그리고 경제 전문가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같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한국의 1년 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설문조사를 해왔는데 작년 그러니까 12월 2일자 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58%가 넘는 사람이 1년 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매우 높다. 이런 답변을 해줘서 굉장히 전문가들에게 경각심을 돋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년 전 조사에서는 한 26%밖에 안 되는데 2배가 넘게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우리 정치권이 예산안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이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거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위기 요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국회 개혁정책을 발표하는 부분이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마지노선이 다가오게 되기 때문인데 정치권이 국민들 앞에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두 분 원내대표님이 그동안 가까우신 정치 경륜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조금씩 서로 양보해 가면서 국민하고 민생만 기준으로 해서 오늘 안에 예산안 합의를 꼭 마무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회장으로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경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산 법정 기간 안에 처리 못해서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의장 말씀대로 정기국회 중에는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첫 해에는 정책이 많이 변경이 있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수차례 노력 결과 의견이 좁혀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감액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감액 대상 그 다음에 이런 점에 관해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국민의 뜻이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국민이 바꿔준 취지는 이제 국민의힘 정책으로 한번 나라를 운영해봐라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해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거라 하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국적인 차원에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감액 규모에서 많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부는 건전재정, 긴축재정 기조하에 지출 규모도 20조 넘게 조정을 했고 또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국세 수입이 많아서 그중에 40%를 지방교부로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평년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시대로 하는 것이 평년대로 하는 것이 거의 어렵다는 사정도 좀 감안하셔서 민주당이 크게 양보하고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후 시간에 만나겠습니다만은 이대로 견해 차이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고 서로 양보하고 특히 민주당이 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 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저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합당한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수용만 한다면 12월 2일 처리 못할 일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결국 무산되는 바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민주당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정기국회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회가 국민 앞에 보여야 될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요구한 이 초부자, 슈퍼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정책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철회해주면 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회에서 감액한 5.1조 정도의 그 예산 규모가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조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이 여러 가지 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639조 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1%도 채 되지 않는 감액을 더구나 역대 국회에서 늘 헌법이 보장한 예산 심의권을 통해서 감액을 해온 것을 이번 국회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용인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하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안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아라. 불효불급한 예산은 드러내고 더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시키라는 취지입니다. 예산 심의권을 당연히 국회가 활용하고 적극 구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정부안 그대로 가급적이면 가자고 하는 것은 이 헌법이 보장한 예산 심의권을 야당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슈퍼부자,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 법안은 철회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 경제 복합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 예산을 그 감액을 통해서 또 그 감세 정책 철회를 통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쓰면 오늘라도 처리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이러한 우리 민주당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반드시 내일 중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영 대표님 또 정부 관계자와 함께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